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금요일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주말, 4월을 마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이틀간 좀 빠졌다고 목소리에 좀 힘이 덜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시장은 역시나 희망을 갖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흐름들 중에 하나는 과연 앞으로의 금리와 그리고 달러와의 가격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 증시각도기 TV 미국 마감 시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TV 주말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역시 어떻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면, 지금 비도 오는데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주식 고수로 가는 첫걸음, 초보자들을 진정한 중수의 레벨로 올려줄 수 있는 기초 강의입니다. educast.com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그러면 증시각도기가 왜 잘하는지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 모습의 일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특징적인 건 너무 쉽다는 거야. 너무 쉬워서 이거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번 들으신 분이 기초를 잡았다라는 댓글 평가가 있어요. 별점 4.8점. 하나씩 주신 분도 있어요. 너무 쉬웠기 때문에 하나를 주신 분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전체 별점 4.8점에 증권가 강의로는 읽기 어려운 10만원대 강의, 그리고 실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초보 강의입니다. 중급 강의 계획은 당분간 모르겠네요. 그리고 비켜 있었네. 북스토리의 경제적 해자도 재밌는 책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말이죠,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 아마존 실적이 1분기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순이익이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이제 팬데믹이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이랬던 상황이니까 그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액도 한 해 전보다 무려, 이거 웹서비스는 크게 줄어들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건 기저효과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32%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홀푸드마켓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광고 판매도 한 해 전보다 무려 77%가 늘어나는 $6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지금 실적들이 좋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이 미친 실적을 냈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미친 실적을 냈어요. 이익이 48% 증가해도 대단한데 매출이 48% 증가를 했어요. 결국 페이스북은 7% 올랐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장중에 2.6% 올랐습니다만은 0.07%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고요. 퀄컴도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 무려 52%, 진짜 대단해. 52% 증가했다는 뉴스로 4.47% 올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는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올랐습니다. S&P는 0.68% 오른 4,211, 다우는 0.71% 오른 34,060, 나스닥은 0.22% 오른 14,082를 기록했고, 러셀 2000은 0.36%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주가가 좀 낮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주가가 싸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빵빵 뛰지는 못하고 그냥 소소하게 주가가 뛰고 몇몇 기업만 세게 뛰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까먹을까봐. 미국 노동부 장관이 깅 노동자를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깅 노동자라고 하면 우버, 리프트 이런 데에 자기 차 가지고 가서 등록해서 사람 이렇게 운전해주고 돈 받는 사람. 이게 자영업자입니까? 그냥 사업자입니까? 알바입니까? 뭡니까? 노동자입니까? 근데 사실은 노동자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의 노동부 장관께서 이거를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
근로자, 그러니까 피고용자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우버, 리프트 등이 6에서 10%가량 폭락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노동자로 피고용인으로 지정을 하는 순간 보험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자영업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참 이게 중간 단계인데 이것도 결국 로보택시나 이런 걸로 자동화되면서 완전히 대체되긴 할 건데 중간 단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을 갖춰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그 노동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게 좋은 직장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점점 없어. 옛날에는 이렇게 되지. 시장에서 이렇게 가게 하나 터가지고 이렇게 야채도 팔고 고기도 팔고 막 이러면 사실상 웬만해서는 중산층으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집안채 사고 차 한 대 몰면서 여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산층 삶이 됐는데 이제는 그 노동의 질이 거의 알바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알바 열심히 하면 자기는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용돈은 쓸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인으로서 가게를 책임지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로봇으로 대체되기 중간 단계 정도일 뿐이지 않겠느냐라고도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 재미난 뉴스가 아니고 좀 생각해 볼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 부양책 관련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미국 부양책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누적적으로 부양책이 5조 달러가 넘게 터졌고요. 지금 인프라안이 이번에 또 1조 8천억 달러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SOC 인프라 등과 함께 해보면 약 4조 달러예요. 자, 그러면은 거의 10조 달러가 터졌는데 미국의 연간 GDP가 약 20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그냥 20조 달러의 경제 규모의 현금으로 그냥 우리 좀 잘해봐야 돼. 자, 대출 써서 이제 사업 새로 한번 해보자 하고 뻥 하고 던져주는 게 절반이에요. 절반.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을 버는데 연봉의 절반이 한번 뭐 좀 해봐 하고 너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거 돈 써 하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돈을 그냥 그대로 저축을 하고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돈 쓰죠. 경기 상승률이 되게 높게 나와요. 경기 상승률이 높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슬슬 높게 나오죠. 자, 오늘 볼까요?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연율 환산 6.4%가 나왔습니다. 네, 6.5%까지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6.4%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신흥국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GDP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 6.4%면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이 10.7% 늘어났습니다. 역시나 돈을 뿌니까 사람은 돈을 쓴 거죠.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4분기가 4.3%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3.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최근에 유가도 엄청 오르는데 에너지하고 음식을 빼고 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2.3% 올랐습니다. 네, 2.3%. 2.3%면 아직 견딜만 하긴 하죠. 견딜만 하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가격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 재미난 상황이죠. 자, 과연 이런데 금리를 안 올릴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경기가 이렇게 높은데. 근데 어쨌든 어제 FOMC 회의상으로는 안 올린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반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자, 질문입니다. 뭐가 반응해야 할까요? 이거 실시간이면 딱 맞춘 사람한테 선물 하나 딱 보내고 딱 하면 딱 좋은데 뭐가 반응해야 할까요? 네, 금리가 반응해야죠. 금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장중에 뽕 하고 뛰었습니다. 장중에 1.688까지 뽕 하고 뛰었어요. 1.77이 올해 최고치죠. 그리고 1.77 갔을 때
1.7 넘어갔을 때 시장이 한번 패닉을 겪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다시 1.5대 중반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1.688까지 장중에 올라갔다가 마무리는 현재는 1.64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데 경기 성장률, 인플레이 있고 돈 이렇게 많이 푸는 뭐가 또 움직여야 돼요? 달러 움직여야 하죠. 달러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은 뭐 그냥 쏘쏘했습니다. 달러가 그냥 쏘쏘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약세로 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는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있는데 다른 나라도 같이 돈을 풀어서 그렇게 안 갈 뿐이죠. 그쵸? 이 정도 풀었으면 돈 약세 돼야지. 통화가 1이 있었는데 여기다 0.5를 박아서 1.5를 만들어줬는데 사이즈가. 그러면 재화 가격들이 올라가거나 또는 돈 가치 표시 가격이 떨어져야지. 가치가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거가 안 되고 있어. 왜? 같이 돈을 푸니까. 그리고 또 기축국이니까. 또 일본 같은 데는 여기도 채권도 사주고 하니까 이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즘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가가 올라요. 네. 유가 65달러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유가 65달러 근처까지 올랐고 구리값 올라요. 구리값이 장중에 $10,000 터치했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왜 안 오르는데 우리도 비슷한 저 원자재 국가인데 왜 안 올라? 중간재 원자재 국가인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하게 뭐 장 좀 빠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조상이면 한국 주식은 오르는 게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독일 10년물 금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독일 10년물 금리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마이너스 0.191%예요. 마이너스 0.191%.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걸까요? 금리가. 실질 금리는 뭐다? 불러봐요, 빨리. 실질 금리는 뭐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느끼지.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돈이 넘어오는 거죠. 은행에 안 있고. 은행에 있으면 현금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 주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난 가만히 앉아서 마이너스 금리 받고 있네? 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김작가 TV에 나왔습니다. 빠르면 아마 주말께 편성을 해서 올리실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금리가 이번 주에 아마 저희도 김학균 소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왜 옛날 배수를 정해서 보느냐. 이제 시즌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과거 10년의 시즌 속에 있었는데 코로나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렇게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 또 그 룰이 바뀐 상황, 즉 금리가 제로 금리, 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되면 옛날 PER 배수 15배가 과연 꼭 고점이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모두 의문을 갖게 되면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올해 시즌2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주 매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냥 엉덩이 깔고 싼 주식들을 엉덩이 깔고 붙여놓고 그냥 쭉 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싼 주식을 엉덩이 깔고 가라는 거. 그런데 팔딱팔딱 뛰는 놈 가죠. 자,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미 경험했던 바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재미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미국 실업수당 청구자 수 3주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전주보다 13,000명 줄어서 최저치 다시 재경신하면서 55만 3,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3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 전월 대비 1.9%가 오른 111.3을 기록했고 예상 5.4보다는 부진했습니다만 3개월 만에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 미국 계절 조정치 상품 수지는 906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고치의 적자를 기록했고 독일 4월 CPI 예비치는 전달보다 0.7% 올랐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뉴스는 뉴욕이 7월 1일부터 경제를 완전 다시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체육관, 미용실, 공연장이 최대 수용 인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
타국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오늘 뭐 이틀 정도 빠졌으니까 오늘 올려주지 뭐. 그냥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 올려서 여러분들께 오후에 한국시장 진상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따 오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